원장님께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. 예. 그럼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또 있으실까요? 많은 환자분들이 있는데 특히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30대 초반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서 양쪽 무릎이 거의 다 닳아졌어요. 약간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굳었어요. 구부러진 채로 걷지를 못하잖아요. 근데 30대 초반에 이렇게 못 걷고 다니는 거예요. 근데 보니까 뼈까지 붙지는 않았더라고요. 일종의 연무 조직으로 이제 굳어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인공관절을 해줬어요. 관절 고정술이라고 그래서 다리를 펴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해주는 수술도 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, 양쪽 다리를 하면은. 그래서 우선 인공관절 해서 아껴 쓰다가 나중에 정 안 되겠으면 고정술을 합시다 해서 수술해가지고 걸어다니게 만든 환자가 제일 기억이 나고, 또 하나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. 인공관절을 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게 뼈가 막 생겨나가지고 관절이 완전 뼈로 연결돼 버렸어요. 그래서 인공관절을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수술 못 한다겠다. 혹시 원장님이 무릎의 전문가라서 왔습니다 해서 수술할 수 있느냐 했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보이더라고요. 뼈 조각만 제거해주고 이렇게 운동만 잘하면은 될 수 있는데, 그렇게 굳은 분들은 그 원인을 제거해줘도 수술의 재활이 잘 돼야 되거든요. 근데 재활이 안 되면 다시 또 굳어요.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재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인공관절 후에 얻는 각도 정도, 120도 정도가 얻어져 가지고 굉장히 좋아서 걸어다니고 있어요.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그 환자분이 또 열심히 해주신 그 재활 치료도 기억에 남고 그럽니다. 원장님 그럴 때 좀 어떤 응원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. 어떤 잘 되고 있습니다.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. 하루에 0.5cm만 가세요.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그리고 의사도 포기하지 않는가. 저 환자는 이제 안 되는 환자야 라고 이제 의사가 포기하면은 그게 뭐 한 80~90%는 이제 거의 안 된다고 봐요. 그러니까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봐야 돼. 이렇게 수술 받고 재활까지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좀 좋아지신 경우?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이제 기능 체크를 하면은요, 우리 정상인들, 젊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뭐 그 100점이라고 했을 때 2년 정도 지났을 때 평균이 90점 정도 돼요. 그러니까 평균이 90점이고 연세가 한 5, 60, 70 됐잖아요. 근데 젊은 사람에 비해서 90%니까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지장을 별로 못 느낄 정도로 거의 좋아지죠.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농사도 하세요.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, 술하시면은 무릎 가지고는 큰 고생 안 하고 사십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 됩니다. 걷지 못하고 너무 불편하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90%까지 회복이 되면 삶이 완전히 다 바뀌시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또 외래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인공관절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다.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거의 정상적인 생활, 정상가까운 생활이 가능합니다.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좋은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거든요. 수술 후에도 뭐 안 좋다, 꺾을 때 엄청 고생한다더라,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 분들은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항상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줍니다. 제가 12,000개가량 인공관절을 했는데 제가 더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딱 그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제 말대로 듣고 믿고 판단을 하세요. 이건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.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제가. 병원장님 그 수술 교육 영상이 또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이렇게 교육용으로 쓰신다고 예. 들었는데, 미국 정형외과 학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거든요. 유명한 대학 교수님께서 그 비디오를 이렇게 제출을 해서 채택이 돼서 방영이 되고 있는 걸 봤어요. 무릎 분야. 너무 훌륭하게 보였거든요. 근데 그 당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이게 무릎 분야 전문성을 많이 높이다 보니까 자신이 생기고, 특히 그 연골 재생 분야에 특별한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리고 최소 침습, 이제 전치환술, 인공관절은 굉장히 특별한 분야고 해서 제가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뭐 하나 하면은 대충 안 해요. 굉장히 꼼꼼하게 수술도 사실 그렇게 합니다. 그 관절염이 있을 때 무릎이 오다리가 생기면은 그래서 약간 교정해주는 절골술, 이걸 절골술이라고 그러나 오다리 교정술, 요거 해주면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을 연골 재생술을 해주는 게 있어요. 그거를 제가 두 가지를 조합해서 했더니 상당히 그게 좀 새로운 분야거든요. 그랬더니 그거에 채택이 됐었고,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최소침습법,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이렇게 다 해서 했더니 채택이 됐어요. 제가 그 최소침습 비디오를 낼 때는 문제를 5개 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비디오 본 말미에다가 문제를 내놓고,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면은
그 미국에서 의사들 연수 평점을 줘요. 평점을 받도록.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육용으로 쓰더라고요. 병원장님은 의사로서 이 일을 내가 잘했다 라고 하는 보람의 순간들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그 의사가 될 때는 아버님의 권유로 됐는데 쭉 하면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건강을 잃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그 건강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는 게 저희들이잖아요. 의사들이잖아요.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사회를 기여하며 살고 있지만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소중하고 거기에 이론인 저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중한 책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? 중요한 걸 맡고 있으니까.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만나가지고 의사가 시원찮아가지고 그 잘못 치료됐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의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의사에 대한 소중함, 자부심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. 절대 그런 의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이 지금 그래도 해외에서 배우러 오는 의사가 되어 있는 거죠. 앞으로도 원장님의 많은 활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